미국이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서 주목하고 있는 산업 중에 바이오 산업도 이제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패권 경쟁을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법안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에 너무 세부적인 디테일을 보는 것보다는 양원이 정말 여기에 모두 다 동의를 하는 법안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빨리 입법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게 지금의 투자 포인트인데 이게 균열이 가지 않는지에 오히려 더 주목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IM증권의 장민환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 네. 동안이신 거냐, 진짜 어리신 거냐 이를 물어보는 너무 앳된 모습을 보이셔가지고 네.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IM증권에서 제약바이오 섹터 담당하고 있는 장민환 연구원입니다. 네. 저는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기 전에 제약사에서 신약 연구를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상장 투자 관련해서 이제 투자 검토를 하는 일을 잠시 하다가 이제 여의도로 넘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공장 이제 그 최근에 쓰신 보고서의 제목이 공장의 진화 그리고 나서 CDMO의 가치 상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공부를 해보고자 모셨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보통 이렇게 보면은 이런 보고서를 인덱스 보고서라고 하잖아요. 깊이가 있는 보고서. 네. 근데 이런 보고서를 쓸 때 시작점은 항상 중요한 질문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 이거 중요한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다 보면은 할 말이 많아서서 이제 인덱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이 이제 보고서를 쓰실 때 첫 질문이 뭐였어요? 사실 인덱스의 시작이 말씀하신 대로 질문이고 그 가장 자기가 궁금했던 거를 관련해서 보고서를 쓰다 보면은 깊이도 좀 생기고 맞아요. 좀 재밌게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CDMO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 재밌는 산업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말 그대로 공장일 수 있잖아요. 그냥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이제 생산을 하면 그걸 파는 이제 이런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생물보안법에 맞아요.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제 우씨라는 기업을 타겟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생물보안법이.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우씨라는 CRDMO라는 사업 모델을 갖춘 이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다음에 어떤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일단 질문이 생겼고요. 네. 그러면 이들이 타격을 입었을 때 정말 장기적으로 보고 이들이 타격을 입었을 때 그걸 국내 업체들이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떤 장점들을 갖춰야 될까?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사업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네. 지금 사업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하려면 어떤 거를 고민을 할까를 이제 좀 업체 측면에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써본 자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자료가 나온 이후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가도 좋았죠.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근데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제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번 우리가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드렸는데요. 자, 이게 시작을 뭐부터 해볼까요?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번 분기 실적부터 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아직 실적이 확실하게 나온 거는 아니고 프리뷰와 이제 그런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장에다가 지금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CMO 사업을, 그러니까 CDMO 사업을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별도 회사와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는 에피스 자회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연결 실적을 이루는데요.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YOY 4.8% 정도 성장을 해서 전년 대비 이제 성장을 해서 한 1조 840억 정도를 할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매출이요? 네, 매출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3천억 정도 달성할 걸로 보고 있어서 제가 이제 보고서 제목을 인라인 언트랙이라고 했는데 실적은 인라인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컨센서스와 인라인하고 생산 계획은 언트랙 그러니까 트랙대로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큰 문제 없다 이런 맞습니다. 정도네요. 네. 네. 그리고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도요. 네. 저희가 이제 YOY로 두 자릿수 이상 매출은 10% 이상 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도 거의 한 13% 정도 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어쨌든 삼성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고 3분기 실적이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온트랙, 오케이, 네. 뭐 문제 없다, 알겠어요. 근데 이제 용어들이 이제 몇 개 나왔는데 벌써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시 얘기하실 때는 CRDMO라고 하셨고요. 삼성바이오 할 때는 CDMO라고 했어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C하고 O 사이에 뭐가 많이 들어갔네요. 이거 좀 부연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신약 개발 과정을 네. R&D라고 보통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약 개발 과정을 통해서 도출한 물질을 생산을 하는 걸 이제 매니팩처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밸류 체인을 RDM 이렇게 불러요. RDM. 네, 이렇게 부르는데 저희가 이제 CRO, CMO, CDO라고 이제 부르는 것들은 C랑 O 사이에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맞아요. CXO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CXO. 네, 근데 이제 C는 contract이고요. 계약. 네, 그다음 이제 O는 organization이니까 계약을, 그러니까 위탁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해주는 업체들을 CXO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역할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제약회사가 네. 야, 일로 와봐 좀. 너 내 말 좀 이거 해봐. 네. 이렇게 할 때 이제 CXO인데 네. 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맡기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RDM이라고 하는 거는 리서치, 디벨롭먼트 그리고 매뉴팩처링의 약자인데요. 저희가 이제 삼바를 CDMO라고 부르는 이유는 네. 삼바는 리서치의 비중은 거의 없고 디벨롭먼트부터 시작을 해서 리서치를 안 한다는 게 연구를 안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연구를 많이 안 하고 네, 그냥 연구를 시킨 안 대로. 하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디벨롭먼트의 비중은 매출의 한 10%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포뮬러를 만든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이제 디벨롭먼트는 포뮬라를 개발을 하는 과정이고 네. 매뉴팩처링은 그 포뮬라에 따라서 생산을 효율적으로 하는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삼바가 CDMO라고 하는데 D의 비중은 10% 그리고 나머지 90%가 매뉴팩처링에 있다라고 하는 뜻은 이제 제약사에서 이제 뭔가를 맡겼을 때 이들이 포뮬러의 개발은 한 10% 비중으로 하고 대부분은 생산을 이제 받아서 포뮬러대로 생산을 효율적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한 90%를 차지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얼핏 들어도 우리가 이제 뭐 화장품도 뭐 OEM, ODM 맞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그냥 요거 이런 거 화장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세요. 라는 거 만들어 주는 걸로는 부가가치가 안 나죠. 이제 실제로 이게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요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연구해가지고 잘했죠. 그러면서 만들면 부가가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RDM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위로 올라가는 것들을 하면 할수록 부가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제 D의 비중이 10% 그러니까 이제 M 해달라는 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90%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어떻게 지금 미래 먹거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뭐가 우리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좀 생각을 해볼까요? 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CMO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카펙스 투자를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수요를 받아올 수 있는 카펙스를 지어놓고 네. 그리고 이제 기존의 트랙 레코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존에 맡긴 물질을 네. 실패 없이 잘 생산을 하는 거예요. 높은 품질로. 그런 트랙 레코드들이 쌓이면은 네. 일단 저희가 제약사 입장에서 CDMO를 고를 때 첫 번째로 고려를 하는 게 트랙 레코드이고 두 번째가 제때에 이거를 잘 납품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될 거고 그 다음이 이제 가격 같은 측면들이 될 텐데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위치에서 트랙 레코드도 잘 쌓고 있고 그 다음에 정해진 시기에 잘 납품을 하는 이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되게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기업의 숫자 측면에서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CDMO 기업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진율과 수익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이제 CDMO에서 D의 비중이 낮다고 하더라도 네. CMO도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성장도 이제 하고 있으니까 중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사업 모델이
유효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사실 이제 D의 비중이 낮은 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D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삼성바이오보다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시장에서 놓고 봤을 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삼성바이오가 높은 멀티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정당화할 수 있는 펀더멘털이 계속 수익이 나고 있고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거를 더욱 장기적으로 놓고 보고, 지금 삼성은 항체라는 것의 생산에 특화되어 있는데 이 항체라는 것 이외에 ADC나 아니면 새로운 모달리티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D의 비중을 늘리는 걸 한 번쯤은 고려해봐도 되는 시점이 아닐까,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CXO라고 해서 이 X가 뭔가를 고민하니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M, 그러니까 만드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한다. 맞습니다. 네. 진짜 딱 납기 딱 맞춰가지고 딱 만들고 언제 또 이게 공장을 증설해놨어? 그럼 충분히 맡길 수 있네. 뭐 이런 맞습니다. 이제 이게 그 고객을 입장에서도 편안함을 주는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올 수 있었다, 이런 설명이신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장을 많이 지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신규 공장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지금 저희가 4공장까지 4공장.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공장부터 4공장 모두 송도에 위치한 공장이고요. 스케일로 놓고 본다면은 4공장이 18만 리터, 그리고 18만 리터. 네, 거기에 이제 추가로 18만 리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추가로 6만 리터가 또 있어요. 어허. 그래서 총 4공장의 규모는 24만 리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하반기 실적을 견인을 하는 게 이 4공장의 18만 리터 유닛이 가동을 이제 빠르게 올라오면서 아하. 그게 이제 매출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공장을 증설을 한 다음에 그게 실제 매출로 인식이 될 때까지는 램프업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상업화 되기 전까지의 물건이 나가는 거는 매출로 인식이 바로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1에서 1.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매출로 잘 나타나는 시점이 올해 하반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 4공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내년 4월에 5공장이 준공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준공이라는 건 이제 짓기 시작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지은 게 끝나는 겁니다. 준공된다니까. 네. 완성된다. 네,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제 램프업 하면서 이제 올라오겠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동 시점을 보면은 지금 2025년 4월에 5공장이 돌아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2년 정도의 텀을 두고 그 공장이 온라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장이 가동을 시작을 해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2025년도에 5공장이 돌아가면은 네네. 2년 후인 2027년도에 새로운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2025년도 정도에 새로운 공장에 대한 투자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내년에?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6공장까지 이제 증설이 가능할 거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지금의 분위기이고요. 사실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송도의 제2 바이오 캠퍼스라 그래서 5공장부터 8공장까지의 증설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제대로 공장이 이제 건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거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지금 그게 이제 5공장까지 완료가 된 것이고, 지금 수요가 되게 높다 보니까 6공장까지도 빠른 시일 내에 건설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아까 4공장이 24만 리터 최대 네, 이제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리터로 표현하는 거는 이제 그 약의 양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돼요?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게 감이 잘 안 와서.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을 할 때는 바이오 리액터라는 걸 돌려서 바이오 리액터.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의약품에 들어가는 게 뭐 항체, 대표적인 게 이제 항체죠. 항체.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로 이루어진 의약품을 만드는 건데, 그 안에 이제 세포들이 이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세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도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생겨나는 불순물이랑 노폐물들도 빼주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세포가 원하는 단백질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대량 바이오 리액터를 돌려서 이제 대량 생산을 한다. 네. 이러면 10,000리터 이상의 바이오 리액터를 쓰는 거고요. 보통 10,000리터 이하, 그러니까 뭐 저희 상장사 중에 바이넥스나 이제 이런 기업들이 하는 거는 10,000리터 이하의 이제 바이오 리액터를 돌려서 보통 중소형 규모로 생산을 하는 이제 그런 비즈니스 이제 두 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10,000리터 이상은 정말 대량으로 생산을 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만 리터 이상이 12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총 합쳐서 18만 리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공장 같은 경우에는 10,000리터 이상의 대형 바이오 리액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큰 규모의 공장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공장부터 3공장까지는 몇 리터씩이에요? 1공장은 3만 리터 규모고요. 그다음에 이제 2공장부터 조금 커져요. 네. 2공장이 15만 리터, 15만. 그리고 3공장이 18만 리터. 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4공장이 24만. 네, 그리고 5공장부터 8공장은 모두 18만 리터 규모로 지금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얼핏 들었을 때 이게 그냥 막 지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뭔가 수주를 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짓고 계획도 세우고 돈도 있는지 보고 막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아주 잘 순조롭게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되고 있는데요. 그거를 요 그래프로 조금 말씀을 네네. 드리면요. 저희가 삼성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형 CDMO들도 증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경쟁사들도. 네, 경쟁사들도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는 수요가 높기 때문에 경쟁사들도 증설을 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높으니까 경쟁사들도 증설을 하는 거고, CDMO 기업들이 이제 증설을 하는 거죠. 그거 수요에 맞춰서. 근데 그 증설이 어떤 식으로 세부적으로 봤을 때 네. 어떤 규모의 바이오 리액터가 증가를 하는지를 좀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 제가 10,000리터 미만은 중소형 규모이고 10,000리터 이상은 대량 생산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10,000리터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비중이 공장이 높았죠. 네, 네. 그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공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론자나 이제 후지필름과 같은 경쟁사들을 보시면은 이전에는 10,000리터 미만도 꽤나 비중이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투비 저희가 이제 2026년, 2028년까지의 증설 계획을 살펴보시면은 진한 파란색, 그러니까 10,000리터 이상이 대량으로 증가를 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특히 후지필름과 같은 기업을 보시면은 36개까지, 그러니까 되게 많이 이제 10,000리터짜리 이상의 대량 바이오 리액터들이 증가를 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이게 위탁사들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탁을 맡기는 기업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은 네. 바이오텍, 그러니까 중소형 규모의 바이오텍이 있을 거고, 이들은 상업화된 제품을 생산을 하지 않으니까 임상 1, 2상, 그러니까 중소형 바이오 리액터로 충분히 돌려도 생산이 가능한 규모의 수주를 제공을 할 것이고요. 10,000리터 이상은 임상 3상이나 상업화 단계, 그러니까 대량으로 생산이 필요한 제품들을 위탁을 하겠죠. 보통 이제 바이오텍들은 이게 진짜 약이 될지 안 될지를 아직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네, 맞습니다. 조금 만들어 봐야 되니까 작은 걸로 이제 가능한데, 네. 삼상이면은 이게 진짜 또 엄청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큰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상업화된 제품은 더 많은 게 그렇죠.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증설 계획을 놓고 봤을 때 대량 생산의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뜻은 그 두 가지 수요 중에서 대량 생산의 수요가 견조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선 비중에서도 보신 것처럼 대량 생산에 특화된 업체이고, 지금 임상 3상이나 이제 상업화된 제품의 생산이 거의 매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삼성바이오가 이제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계속 이어질 거다.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CDMO 회사들이 증설하는 그 큰 걸 작은 걸로 여기 하느냐, 큰 걸로 하는 걸 보니까 큰 거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네. 이쪽이 좋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맞습니다. 있다라는 것 같은데요. 이 그림에서 제가 인상적인 게 이제 이 중에서 우시라는 애가 좀 특이하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얘는 얘기 10,000리터 이상이 없네요. 네, 맞습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우씨는 되게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스케일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스케일업,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상 1상에는 필요한 시료가 이제 제한적이면은 네. 작은 양만 생산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임상 1상에서 2상, 3상을 거쳐서 상업화를 거치게 되면은 네. 바이오 리액터 사이즈도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커집니다. 커지겠는데, 네. 그러니까 예전엔 1000리터에 돌렸다면 그게 이제 10,000리터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말이 쉽지만 1000리터에서 10,000리터로 넘어가는 게 공정도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세포들이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조건들도 많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케일업이 이게 말은 쉽지만 그 과정에서 실패가 나올 수도 있고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은 저희가 스케일업이라는 거를 거치는데 우씨는 특별하게 스케일아웃이라는 걸 합니다. 아,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00리터짜리로 돌려야 되는 수요를 받아가지고 10,000리터짜리 바이오 리액터를 돌린다고 했을 때 보통의 CDMO 기업은 철제로 된 바이오 리액터 10,000리터짜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카펙스를 투자를 해가지고 10,000리터짜리 철제 바이오 리액터를 짓고 높은 효율로 이거를 생산을 하는 거죠. 근데 우씨는 어떻게 하냐면 1,000리터짜리 10개를 붙여가지고 10,000리터를 만듭니다. 우리 이제 보면 우유팩 보면은 1리터짜리 네, 우유팩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1000개가 있다는 거니까요. 네, 1000개가 있으려면은 꽤 많은 것들이 맞습니다. 꽤 많이 클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사이즈라고 보면 되는데 그 정도 사이즈라고 우리 생각하고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여러 개를 붙여서 대량 생산을 한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왜냐면은 저희가 대량 생산을 위해서 큰 철제 바이오 리액터를 짓는 이유는 그게 효율성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당연히 저희가 대량 생산을 하면은 단가는 낮아지게 되잖아요. 네. 근데 여러 개, 그러니까 그거를 쪼개가지고 소량으로 생산을 하면은 그거를 생산하는데 비용이 높아지게 되고 그거를 만약에 10개를 붙인다 그랬을 때 1,000리터짜리 10개를 만드는 거랑 10,000리터를 하나를 만드는 거랑 했을 때 당연히 1,000리터 10개를 만드는 게 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으로는 10,000리터짜리 철제 리액터를 만들어가지고 돌렸는데요. 우씨가 이제 자기들이 스케일 아웃의 파이오니어다. 그러니까 창시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자기들이 자부심을 갖고 하는 이유가 스케일 아웃 전략이 그렇게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자기들은 1,000리터에서 뽑아낼 수 있는 효율성을 극대화해가지고 1,000리터를 10개를 돌려도 마치 10,000리터와 유사한 효율성을 갖추는 기술력을 확보했다라는 게 이들의 이제 투자 포인트이고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래서 타이터라고 하는데 저희가 네. 이게 이제 바이오 리액터 1리터당 항체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효율을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타이터가 높을수록 리터당 생산하는 의약품이 증가를 하는 거니까 더 효율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0리터 10개를 붙이면 효율성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씨가 해야 되는 거는 무엇이냐면은 이거의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하나당 생산을 하는 효율성을 높여서 이걸 10개를 돌렸을 때 10,000리터짜리 하나와 유사한 효율성이 나오게 하는 게 이제 이들의 목표이고요. 그거를 지금까지 잘 해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이제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하여튼 여기서도 좀 그렇고 남들은 스케일 업 하고 있는데 나는 스케일 아웃 할 거야. 이게 뭔가 좀 다른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도 쟤는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게 결국 생물보안법 아니겠어요? 조금 더 좀 부연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씨가 이렇게 스케일 아웃을 하는 이유가 우씨가 갖고 있는 그 CRDMO라고 하는 사업 모델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케일업은 이제 스케일업 과정에서 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케일업에서 만약에 실패를 하면 거기에 수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 번 큰 게 만드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요리가 잘못돼서 그냥 갖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그게 장점을 가질 수 있는 생산은 이미 포뮬러가 구축이 되어 있어서 요걸로 생산이 잘 된다는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되면은 그거의 리스크가 많이 낮아지잖아요. 레시피가 다 정해져 네,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보통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도 이제 2인분 만드는 거랑 100인분 만들 때 이게 또 레시피가 딱 있으면 딱 만들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네. 만들어서 버릴 수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싱겁다고 버릴 수도 없고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우씨는 리서치부터 디벨롭먼트 그리고 생산까지 모두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디벨롭먼트를 1000리터짜리에 딱 맞게 옵티마이즈, 그러니까 최적화를 해놨어요. 아하. 근데 요거를 대량 생산을 나중에 고객사가 다시 맡겼어요. 그러면은 1000리터짜리 공정을 10,000리터로 바꿀 필요 없이 1000리터짜리 10개를 붙여가지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업에서 오는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10개 중에 한 개가 페일이 됐어요. 그러면은 10개, 만약에 대량 생산이었다면은 한 개 만들었는데 한 개가 페일하면 그거를 이제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10개를 만들었는데 하나가 페일했어요. 그럼 9개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개로 납품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R과 D 그리고 매니팩처링이 모두 연결이 되어 있는 이제 이런 사업 모델에 최적화된 생산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씨 같은 경우에도 이 스케일 아웃을 높은 재현성과 그 다음에 이제 규제기관과의 소통을 통해서 스케일 아웃으로 만든 제품들이 모두 균일하게 생산이 돼가지고 요걸 통해서 임상도 하고 상업화 인증도 받는 이제 요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이와 관련된 기술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왜 우씨를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아주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사실 저희가 생물보안법의 표면적인 사유는 미국인들의 제네틱, 그러니까 유전적인 정보가 이제 우려 대상 국가인 중국이나 뭐 북한, 이제 이란과 같은 국가들로 넘어가는 거를 규제하겠다. 이게 일단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유전 정보를 네. 뺏길 수 없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생물보안법이 CDMO 쪽으로 많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국내 기업의 CDMO들이 많아서 그런 거고요. 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포함된 업체들을 보면은 CDMO뿐만이 아니라 유전체 분석을 하는 MGI, BGI라고 하는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제 유전 정보가 넘어가지 않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포함된 업체들을 보면은 CDMO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국과 미국의 새로운 첨단 영역 쪽에서의 패권 경쟁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저희가 이제 이 생산과 관련된 그러니까 밸류체인 안에서 생산과 관련된 부분을 너무 중국에 의존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중국에서 규제를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너무나 많이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미국이 중국과 경쟁을 할 때 불리한 위치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다. 네. 이게 참 뭔가 의미심장한 느낌이 드는 게 미국인의 유전 정보를 뺏길 수 없다 이런 네. 거잖아요. 이제 뭔가 대단한 뭔가 네. 그 보안 이제 이런 거고 맞습니다. 안보. 그러니까 이제 AI만 이제 아니고 반도체 칩만 못 넘기는 게 아니고 네. 유전체 정보도 안 된다. 미국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이러다가 중국의 뭐 예를 들어 우씨가 이런 전 세계에 있는 약을 모두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네. 그런 상황이 돼 버리면 그 약 안 만들어줘, 나 미국 사람들 먹을 약 안 만들어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으니 네. 미리 이제 사전에 그런 걸 차단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반적인 이제 큰 스토리로 놓고 봤을 때 첨단 영역, 그러니까 미국이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서 주목하고 있는 산업 중에 바이오 산업도 이제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패권 경쟁을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법안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법안이 뭐 통과된다는 얘기가 있고, 아니, 통과는 됐죠. 지금 정확하게, 네. 입법 과정을 거치고 입법 과정을 있는데요. 거치고 네. 있고. 사실 미국의 입법 과정은, 그러니까 미국은 양원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원과 하원의 이제 지속적인 합의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가 도출이 되면은 마지막에 이제 대통령까지도 합의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은 최종 이제 입법이 되는 이제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요. 지금 바이오시큐어 액트, 그러니까 생물보안법도 여러 가지 드래프트가 있는데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을 되고 있는 법안은 하원에서 지금 발의를 한 법안이에요. 그게 지금 하원의 전체 회의를 통과를 해서 상원으로 넘겨진 상태이고요. 상원에서 연내에
이제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상원의 전체 회의를 거친 다음에 잘 합의가 되면은 대통령까지 넘어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안에 어쨌든 대통령까지 넘어가는 이벤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개가 돼 있으니까요. 그죠? 네. 네. 지난번에 한번 그 관련해서 해프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네. 우시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그 내용은 뭐였어요? 사실 우시가 이제 하원의 버전에는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 앱텍도 들어가 있고 우시 바이오로직스도 들어가 있고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MGI, BGI와 같은 업체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드래프트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상원의 버전에는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빠져 있었어요. 아하. 근데 이제 요거랑 이제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시 바이오가 빠진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사실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는 드래프트마다 조금씩 내용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 최종에 합의된 형태로 어떻게 도출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법안이 입법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해봐야 아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때는 우시와 관련된 관계사와 자회사도 이제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의 모멘텀을 놓고 봤을 때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들어갔냐 빠졌냐 이제 이런 너무 세부적인 디테일을 보는 것보다는 양원이 정말 여기에 저희가 이제 바이파티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원이 모두 다 동의를 하는 법안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이게 빨리 입법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게 지금의 투자 포인트인데 이게 균열이 가지 않는지에 오히려 더 주목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 안들이 뭐 우리 CDMO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언제 통과가 될지는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우리 이제 생물보안법이라는 것이 만약에 이제 잘 통과가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우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CXO라고 했을 때 이 X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리서치 그리고 디벨롭먼트, 네. 매뉴팩처링, 그러니까 RDM 중에서 네. 어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아, 네. 그거는 이제 자료로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우시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우시 그룹 안에 속해 있는 자회사 그리고 관계사들이 각각 다른 모달리티를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모달리티라고 하는 거는 네. 뭐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 가장 쉽게 이해를 하는 거는 의약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체는 Y자로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체 의약품은 Y자로 생긴 의약품인가 보다. 그리고 저분자 화합물 이렇게 하면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유기물로 생긴 의약품이다. 약인가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각각 생산하는 모달리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체와 같은 이제 모달리티를 생산하는 게 우시 바이오로직스이고요. 저희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ADC, 그러니까 항체랑 페이로드가 링커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모달리티인 ADC 같은 경우에는 홍콩의 자회사인 우시 XDC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분자 화합물, 펩타이드, 그러니까 뭐 비만 치료제로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네. 펩타이드, 그리고 뭐 국내 기업인 ST팜이 생산을 하는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이제 이런 모달리티는 우시 앱텍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시 그룹을 나눠서 볼 때 이렇게 모달리티 생산하는 모달리티별로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앞서서 저희가 이제 RDM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우시 그룹의 아이덴티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 우시 자회사들도 이 아이덴티티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 자회사들도 RDM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업체들은 RDM에 특화된 이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CDMO 중에서도 CMO의 그러니까 매뉴팩처링에 특화된 기술을 그러니까 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고요. 국내 투자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미국에 있는 찰스 리버라고 하는 업체는 리서치 쪽에, 그러니까 기초 연구 쪽에 굉장히 특화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제가 R 아래에다 넣어놨잖아요. 있네요. 그러니까, 각각에 따라서 RDM이 다 있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해놓으셨네. 이렇게 우시 그룹이 가지고 있는 이 밸류체인 내에서의 넓은 사업 모델을 고려를 했을 때 각각 RDM 측면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도 다르고 그 정도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국내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체 생산을 하는 우시 바이오로직스 중에서도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를 생산을 하는 우시 앱텍과 관련해서 우시 앱텍의 매뉴팩처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 상장사인 ST팜과 같은 이제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직 ADC 위탁 생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연내에 가동을 목표로 공장을 세우고는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아이덴티티를 생각을 했을 때 역시 ADC 역시도 생산 쪽에 좀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ADC를 생산하는 우시 XDC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매뉴팩처링 아래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넣어놨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수혜가 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CDMO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CXO라고 나눠서 RDM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특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떤 분야에서 왜 수혜를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